언뜻 보기엔 지극히 정상으로 보이지만 12년째 뇌경색과 싸움 중인 애순 씨. 그리고 5개월 전 진단받은 당뇨병으로 일상생활조차 힘겨운 귀념 씨. 갑자기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 무서운 질병들은 예방할 수 없는 걸까요? 기름진 식습관으로 유명한 미국에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 중인 사야카 씨. 그리고 위암을 이겨내고 누구보다 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은경 씨에게 그 방법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엄마 이렇게 해보자. 엄마 내려가게. 엄마 내려가게 이렇게 해보자.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힘든 몸 상태의 주인공. 58살 귀념 씨의 하루는 해가 중천에 떠서야 시작됩니다. 일찍 못 일어나요. 항상 어쩔 때는 일찍 일어나고 아파서 일어나고 또 이제 너무 아프면 누워 눕는 상태로 그대로 좀 있고. 늦은 기상이지만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식전 혈당을 낮추는 약을 먹는 것.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먹는 약이에요. 당뇨약, 고지혈증, 혈압약, 염증약, 신경안전제. 이렇게 많은 약을 복용해야만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귀념 씨는 이미 고지혈증과 고혈압 등으로 고생 중인 상태에서 5개월 전 당뇨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면서 밥 안 먹고 다니는 부분도 있고 몸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으로 신체에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뇌졸중, 뇌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귀념 씨는 늦음하게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또 하루를 시작했지만 딱히 갈 곳도 바쁠 일도 없습니다. 사실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삐걱대는 몸 상태 때문이기도 한데요. 괜히 마음까지 축축 처지면서 무기력감까지 오자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내 인생에 살다 보니까 너무 생각지도 않은 일이 막 나한테 그게 쏟아지니까 황당하죠. 지금 웃기잖아요. 상황이. 내 자신 자체가 웃기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바쁘게 일하며 신나고 활기차게 살았던 귀념 씨. 하지만 사업 실패로 인해 하나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결국 당뇨까지 판정받으며 지금은 쓸쓸함과 아픈 몸만 남았습니다. 딱 앉아 복덩이. 그녀가 병원에 가는 일 말고 유일하게 외출하는 일은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간밖에 없는데요. 찍지? 복덩이가 살살. 남들에겐 그저 평범한 언덕길이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까지 안 좋아진 귀념 씨에겐 큰맘 먹고 도전해야 할 장소입니다. 나한테는 끔찍한 길이에요. 언덕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요. 그래도 어렵지만 간단한 운동에 도전해 봅니다. 난 많이 못해요. 이렇게 해도 여기가 아프거든요. 기마자세만 해도 에. 현재 고지혈증과 고혈압까지 있는 상태에서 허리 협착증과 관절염까지 그녀를 괴롭히는 상황인데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아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점점 악순환이 되어가는 몸 상태로 인해 마음까지 약해지고 있는 귀념 씨.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상황에서 정말 이대로 가다간 언제 큰일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건강도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살아있는 지옥, 이승의 지옥. 뭐 너무너무 많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너무 무거워요. 어디선가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옥상에 앉아 돌을 부딪히고 있는 이분이 있습니다. 올해 59살의 성혜순 씨. 언뜻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데요.
내가 이 손에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되살아난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이게 힘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행동은 나름대로 손의 감각을 키우기 위한 운동인데요. 평소 외출도 꺼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애순 씨에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밖에를 요즘에 자주 못 나가니까 이렇게 옥탑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좀 마음도 편해지고 마음이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계단도 한 번에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건강 상태.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른손으로 잡는 물건들을 놓치는 애순 씨. 손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그만큼 떨어뜨려 버렸어요. 내가 이게 10년 전에 뇌경색이 와서 그게 지금 후유증으로 이렇게 오른쪽 손가락 메디메디를 잘 쓰지를 못해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실수로 꼭 이렇게 자주 떨어뜨려요. 어눌한 말투와 오른손의 무딘 감각. 다행히 골든타임을 지켜 심한 뇌 손상은 피할 수 있었지만 치료 후 한 번 괴사한 세포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신경학적 징후가 남아있는데요. 자꾸 몸이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띵띵하고 그래서 또 이 팔이 또 계속 따라서 한쪽으로 끼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또 서너 시간이 있으니까 말이 어둔해져요. 내가 이게 뭐지 하면서 아니다 이거 오늘 저녁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119를 내가 불렀어요. 평소 의심 많은 성격이 뇌경색 발병 당시 재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병원에서도 참 이렇게 찾아오기가 힘든 건데 이렇게 어떻게 그럼 왜 그래요? 그랬더니 뇌경색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뇌경색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일부가 손상되는 뇌혈관계 질환 중 하나로 발병 후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데요. 애순 씨에겐 고혈압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귀, 이쪽으로 손, 발가락까지 이렇게 약간 있어요. 안면 마비가 약간 있어요. 우리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조금 이렇게 달달달달 떨어요. 동맥을 지나는 혈류에 관류 혈압이 높아지는 현상인 고혈압은 조절되지 않으면 이렇게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4배에서 5배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때까지 고생하고 살다가 내가 이제 좀 살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나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한마디로 집에 이제 기둥이란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애기들도 다 막 우왕좌왕좌왕 아주. 그렇게 진단받고 약 10여 년 동안 큰일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젊었을 때부터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했던 식습관은 고치지 못했는데요. 이게 식습관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한번 습관이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먹으면 약으로 조절이 되는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뇌경색의 원인이었던 고혈압.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가족력을 꼽습니다. 애순 씨의 경우도 부모님 2분이 모두 고혈압이었고 형제들도 모두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요. 또한 짜게 먹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흡연, 비만, 스트레스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처럼 평소 특출나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애순 씨의 경우처럼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발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내가 먹는 약들이에요, 이거 다. 이게 혈압약이고 혈전이고 콜레스테롤 약이고 하나는 피 물고라는 약이고 그 뇌알. 젊은 시절부터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일했던 애순 씨. 하지만 혈기왕성했던 나이에 찾아온 뇌경색 때문에 하던 일도 멈춰야 했고 반신마비로 인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 외출도 꺼리게 됐는데요.
그렇게 어항에 갇힌 물고기처럼 집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다시 발병할지 모를,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애순 씨의 투병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은 암, 심장 질환, 폐렴과 함께 국내 4대 사망 질환 중 하나로 주로 60대 이상에게만 나타날 거라 생각하지만 최근 30, 40대 젊은 층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속 활성산소와도 연관돼 있는데요. 우리 몸 전체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현대인은 특히 너무나 많은 활성산소가 생겨요. 많이 먹는 데다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많은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 활성산소가 온몸을 공격하니까 온몸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 피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과도한 음식 섭취와 각종 오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구조를 띄어 우리 몸의 세포나 단백질에 손상을 주고 각종 질병과 노화 등 만병의 주범이 됩니다. 특히 뇌세포, 혈관세포, 피부세포 등에 영향을 주면서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각종 암으로 발전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런 활성산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